4월 3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저는 박영식. 네, 저는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아침에 큰 뉴스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보니까 검찰이 지금 아크로비스타 네. 윤석열, 김건희의 사저를 털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건진 혐의 관련돼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미 속보가 떠 있네요. 네, 건진 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다이아 목걸이를 뭐 김건희에게 건넸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죠. 건넸다라고 보고 이제 아크로비스타를 털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게 좀 쇼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성역 없이 수사한다 하더라도 수사 실무진은 네. 그러나 시무정은 이걸 사전에 보고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틀림없이 윤석열 부부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압수수색이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이 그동안은 김건희는 감히 수사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손도 못 댔죠 검찰. 네, 뭐 수사를 하긴 했지만 엎드려 수사받기, 휴대폰을 검사가 다 반납하고 예. 윤석열이 지정한 장소, 김용현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 권력 주체에게 야 대통령 영부인은 건들지 마. 수사해봐야 너희만 피곤해져. 네. 이런 시그널이 갔단 말이에요. 재임 예. 중에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파면당하고 사저로 쫓겨난 마당에는 이제는 얼마든지 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점을 이번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건 차마 심우정이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검찰총장인데 내가 시키지 않는 압수수색하지 마. 이럴 수 있겠어요? 아유. 수사 실무진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네. 감히 못 막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윤석열이가 힘 빠졌구나라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수사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김건희에게는 아마 오늘 충격적인 아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칠권 치웠다 하더라도 설마 들어오겠어 네. 하다가 털렸을 거예요 지금. 이제는 모멸감을 느끼는 단계가 되길 바라는데 건진이 받고 있는 의혹이 그 목걸이 말고도 사실 많잖아요. 많아요. 사실 그 사람이 대선 캠프 때 네트워크 본부.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으로서 이런저런 윤석열과의 각별한 인연 고리가 있다. 이미 특히 종교계, 네. 종교계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러는 3대 종교가 아니라 일광조계종?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고 네. 통일교, 신천지 네. 뭔가 네트워킹을 한 존재가 아닌가 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신흥 종교 큰 종교 쪽에서는 사이비라고 보는 네. 이 종교와 윤석열 네트워크를 했던 그런 존재로 그래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인가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집권한 이후에 대선 캠프 때 떠났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집권한 이후에도 전성배, 네. 건진의 영향력은 죽지 않았다. 특히 기업 관련한 비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집권 초 2022년 8월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건진을 제대로 털면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건진의 일가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할 정도로 뭐 네. 천안 몫으로 무슨 신모 행정관이 들어갔다 뭐 아니다 그리고 건진이 자기 딸한테 보낸 문자까지 좀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도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런 흔적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 건진 게이트 이제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내용까지도 오늘 뭐 건진 의혹이라고 하니까 통일교 2인자로부터 받은 목걸이나 뭐 이제 인삼이나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목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근거 자료들을 증거들을 수색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예, 있는데 건진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추가 설명하자면은 예. 왜 그 산소의 껍데기를 벗겼다. 뭐 정말 잔인한 이런 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주최자가 건진이었어요. 맞아요. 건진이 또 일광조계종으로 돼 있는데 조계종 하니까 뭐 불교, 정통 불교 단체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사죠. 유사. 네, 유사. 일광이 앞에 붙습니다. 네, 일광조계종. 말하자면은 신천지도 예수교라고 붙어 있어요. 아 예. 예수란 글자가 들어가는군요. 그렇다고 신천지가 이런
정통 기독교 교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듯이 일광조계종은 불교계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저는 좀 쇼에 가깝다고 봅니다만은 네. 오늘 이 조사 자체가 네. 윤석열은 힘 빠졌다라는 대외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이게 또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5월 3일에 뽑히는 국민의힘 이제 본선 후보 네.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네.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한동훈 후보에게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일부에서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의 그 검찰 네. 심우정은 완전히 네. 윤석열 완전. 네. 쪽이라면은 예. 이 주니어 검사들, 네. 일선 실무 검사들, 네. 또 이 지검장급 되는 검사들은 네. 한동훈한테 줄 섰다. 맞아요. 한동훈과 아주 친선이 상당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동훈의 뜻을 담고 있는 수사는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예. 검찰총장은 그 심우정이기 때문에 심우정에겐 다 보고가 되고 스크린되는 그런 조사다라는 예. 점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저희가 시작부터 준비했던 내용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전해진 이것도 속보였습니다. 네. 이 대법원에서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이제 내일입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에 한다라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지 뭐 열흘도 안 돼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9시간 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야, 이게 참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닷새 만에 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는데 전원합의체 회의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있는 합의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네. 한 34평 정도 규모인데 네. 대법원장 집무실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한 12명이 네. 합의실이 있는 자리 거기에 네. 원탁이 있는데 원탁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설명하면 대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대법정이라고 하나요? 그 네. 전체적인 장면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으로 딱 듣고 나니까 사실은 대법원이 헌재보다 위에 있는 최고헌법기관이에요.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헌재에서 결정되는 것이 모든 정부 기관에 기속됩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로 각 기관에다가 예. 이렇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런 뭐 원탁회의나 심지어 숫자가 헌재는 우리가 이제 9명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헌재 네. 대법원은 12명이라고 하니까 원탁회의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한 어떤 이런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회의는 뭐 다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도 없고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는다고 완전 합니다. 비공개 기능. 그냥 그 자리에서 토론만 하는 거예요. 일단 회의 전후에는 그러니까 회의가 시작하기 전 끝난 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빌린 특수장비로 합의실의 창문과 벽의 도감청 여부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도 결국 뭐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하루 전에 예. 내일 무슨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한 여러 버전의 사건 보고서를 들고 회의에 참여하지만 재판 연구관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법관들만 들어가서 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평의 때 이러했습니다. 평결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대법관들은 회의를 마친 다음에 수석재판연구관이나 형사전담 연구관 등 극소수의 필수 인력을 통해서 보고서의 법리나 표현을 다듬도록 추가 지시를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12명 플러스 소수의 재판연구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내일 발표까지 이 비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라서 네. 전례 없는 일이고 너무 이례적이어서 음.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에서 11일 그렇죠. 딱 그 이틀간이니까 5월 10일부터는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예, 우리가 예, 부르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 후보 등록 기간 전에 이제 대법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털어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 같은 경우 마지막 합의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첫 회의를 열고 9일 만에 판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이재명 후보가 유죄로 나오기를 바라는 조선일보는 예. 그 이미 전원합의체 이전에 사전에 대법원이 철저히 준비했다. 예. 이 말은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이재명 유죄 취지의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이 남몰래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예. 이렇게 지금 논조를 펴고 있어요. 사전에 전압을 대비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달리 해석하자면은 뭐 2심 결과를 마치 예측이나 한 듯이 준비를 해야 이 정도 기간에 나온다는 건데 그렇지. 예, 이제 이런 분석은 저는 사실 좀 동의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렇죠. 걸까요? 결국엔 유죄가 나온다면은 유죄 네. 취지의 이 판단이 나온다면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죽이려고 사전에 네. 치밀하게 준비했다. 뭐 그러니까 법리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네. 이재명 죽이기를 전제해 예. 두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공정한 판단이니까 예. 이재명이 아웃되더라도 찍소리하지 말라. 예. 이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진짜 원심을 뒤집는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 나온다면은 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일단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사안이 갖는 중대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중대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판의 어떤 신뢰성을 크게 깎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중대한 사건을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하기 위해 초고속으로 심리 딱 2번 하고 예. 그리고 판단한다? 예.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50%가 넘는 네. 국민들 이분들한테 빅엿을 먹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은 당선이 유력한 주자를 대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엎으려고 했다? 예. 이거는 정말 대법원이 정말 그 앞으로 존폐 위기에 몰릴 그런 사안인데 예. 그런 무시무시한 판단을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설계했다?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희대의 선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2심이 이제 무죄로 나온 선고를 그 뒤집는데 9일밖에 안 걸린다고. 또 소부 판결이 아니고 전압 판결인데 이걸 뒤집는데 9일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거를 신뢰하기가 이제 어려운 결론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항소심 판단, 네네. 무죄 판단 네. 너무나 정교하고요. 예. 치밀하고 법리가 탄탄해요. 그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 교과서에 남겨야 될 정도로 하더라고요. 게다가 1심 판단, 네. 유죄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성진 판사가 그 판단 이후로 네네네. 먹었던 욕과 평생 먹었던 욕이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먹은 욕이 더 클 겁니다. 더 많을 직위원급 거예요. 욕이겠죠. 그렇죠. 예. 이런 형편없는 판단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질타를 받아왔단 말이죠. 예. 자, 이 게다가 또 이 항소심 판단은요 6개월 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법리를 짰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무죄를 준 거예요. 2심에서 예, 예. 대법원의 작년 10월 판례를 인용해서 말이죠. 예. 이게 뭐였냐면은 정읍시장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상대 후보에 대한 예. 이것 때문에 선거법 시비가 걸려가지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정읍시장 측을 잃지 않는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선거 과정에서 한 말이 나름대로 다 맥락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하고 네. 만에 하나 이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예. 피고가 나는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해석 아니겠어요? 예.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으면은 특정한 어떤 해석, 그러니까 그 피고에게 불리한 해석만 채택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법리를 만들어냈어요 대법원이. 예, 또 예. 형사법적 대원칙을 보게 되면은 애매하다. 그러면은 피고의 이익을 벗어나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읍시장은 직을 잃지 않는 형을 예. 받게 됐던 것이죠. 예. 자, 그래서 6개월 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항소심이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다시 논의가 된다?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 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율배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죠. 모순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그 법리를 항소심에서 예. 인용해서 무죄를 예.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대단히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이렇게 빠르게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예. 항소심 무죄 이거를 받아들이고 예.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조기에 결정 내리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예.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인 회로를 좀 돌려보면 내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 확정이 되면 뭐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그렇죠. 걸까요? 예.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게다가 또 이재명 대세로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 아마 고달픈 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일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남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시도할 텐데 김 빠진 사이다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상고 기각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것 또한 대법원이 상고 기각 외에는 다른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또 대법원이 말이죠. 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그냥 자기들 판결로 날린다? 예. 이런 똥배짱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근데 아주 0.001%의 가능성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뭐 댓글창에도 그렇고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사법부를 어떻게 믿느냐. 심지어 뭐 지규현 같은 인간도 있고 아까 이제 한성진, 네, 한성진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혹시 대법원에서 땀만 먹어가지고 유죄 취지가 나거나 이러면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네네네. 나온다면 네. 2심 판결이 심리가 미진했다, 네. 혹은 법리 오해로 판단한 것이다. 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엎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 하더라도 예. 한 달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법원 판단으로 갑자기 이재명 유죄, 네. 너 출마 자격 없어 네. 하려면은 파기 자판이란 걸 해야 되는데 예. 파기 자판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 일단 주진우 국회의원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네. 파기 자판을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나 뽑아 먹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예. 뭐 물론 이제 만약에 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은 예. 뭐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 적격성 이걸 놓고 집요하게 공세를 펼치긴 할 텐데 예. 그러나 이미 대세는 굳어졌는데 가능하겠어요. 또 도리어 국민들은 야 이거 봐라 2심에서 저렇게 100장 가까운 판결문으로 무죄 확정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엎으려고 했네.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되면서 예. 지금 너희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야? 라는 논란이 커지게 예. 될 것이고 예. 이거 자체를 대법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생각을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유력한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줄 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건 너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네.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근데 그 예. 사람이 이제 피고라면은 재판을 멈출 수 있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검토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가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 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건데 예. 뭐 이걸로는 이제 유죄 내릴 것이다 무죄 내릴 것이다 이 판단을 뭐 추론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선 이후에도 대법원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에 대해서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선상에서는 이런 대선 후보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길 바라는 대법원의 심리가 아마 이번 조기 판결로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대법 상고심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요 내용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CBS의 이정주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CBS에서는 다른 굉장히 잔뼈 굵은 인물로 통하는 사람인데 어제 경향 TV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예. 유죄 확정되면은 기자 은퇴하고 사법개혁 운동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현업 기자조차도 무죄를 거의 100%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아이, 어려운 추정입니까? 어려운 예. 짐작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그 사실 이렇게 사법부를 예. 전면적으로 불신하는 거는 뭐 그만큼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망을 잃었다는 징표이기도 하겠지만 정신 예. 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 예. 이 말은 믿으셔도 됩니다. 김용민이가 틀린 적 있었어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예. 지난번 2심 판결도 한 번 재판하고 제가 무죄 나온다 예. 이렇게 예측했고 적중했습니다. 예. 제 말 믿으세요? 믿습니다. 예. 아멘. 만약에
만약에 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나오면은 예.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로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